밤사이 개장을 축하하는 눈이 스키장을 감쌌다. 지난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안전매트를 설치하느라 피곤한 대원들. 다행히 언제 그랬냐는 듯 출동에 앞서 완전 무장 중이다. 아, 코리아 스키 페트롤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네요. 위에 포켓, 저 같은 경우 위에 포켓에는 카메라는 뭐 부상자라든가 사고 지점을 이제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항상 구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토보건을 끌든가 뭐 손님들 뭐 주변 정리라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도 손님들이나 스키 손님들 바인딩 조이거나 뭐 풀 때 그리고 조정할 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크게 큰 삼각건이랑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압박붕대 그리고 이렇게 거지요. 멸굴 거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곳 스키 페트롤 중 2명밖에 없다는 여자 대원. 그중 올해 경력 1년 차인 박지선 씨. 신인답게 그녀의 표정에선 설렘이 느껴진다. 여름에도 많이 탔었는데 겨울에 또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대학교도 방학하고 이래서 이제 성수기거든요, 스키장.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을 거예요. 개장 3시간 전 대원 한 명이 슬로프를 가르기 시작한다. 일손이 부족해 지난밤 끝내지 못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이게 아폴로 4 이제 그 약자로 4번 슬로프입니다. 이제 아폴로 4번 슬로프 이제 넘버링 2번 지점. 이제 무전 오게 되면 이제 아폴로 4 뭐 P4-2번 지점. 그러면 저희가 그 번호를 보고 찾아가서 이제 고객님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안전 신고 접수 방법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다. 드디어 올겨울 첫 스키와 보드를 즐기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2000년) 이후 스키장을 찾는 이들은 매년 600만 이상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론의 낭만과 짜릿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스키장은 매년 인산이례를 이룬다. 하지만 짜릿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의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상황실 대원들은 무전기 너머 목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지점, 둘 지점에 아이 2명,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1명, 2명 확인 좀 해주세요. H-14지점 상의는 어떤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예, 아테나2 통신하십시오. 아테나2 정상입니다. 아테나2 4번 지역 들어가면서 우측 경관전 살구 부상자 있습니다. 이동해 보세요. 출동 명령과 함께 페트롤 대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들만 기다릴 응급 환자 생각에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속력을 낼 수도 없다. 다른 고객들의 안전을 침범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예. 단연간의 경험은 응급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었다. 의무실까지 후송하는 동안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탈골이 의심되는 어깨를 고정시켰다. 오늘 처음 스키를 타봤다는 부상자. 갑작스런 사고로 서론이 낭만은 무참히 무너졌다. 다행히 페트롤 대원의 빠른 구조가 부상자의 불안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다. 서론의 낭만을 깨트리는 후루라기 소리. 내색하지 못한 다급한 대원의 마음이다. 초급자 코스 주변에 있는 초소 또한 연달아 출동 명령이다. 앞으로 완수신하십시오. 16지점 요초 부상 확인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좋겠어요. 예. 경미한 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상급자 코스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상급자 코스에선 신고 접수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 문제는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대부분 대형 사고다. 이런 생각에 출동 대원의 마음이 무겁다. 네, 충돌하셨는데 여기 오른쪽 엄지 손가락 쪽에 부상을 입으셨어요. 너무 아파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내려가겠네. 팔이 아프니까. 네, 고정하는 거예요. 네, 얼굴 덮어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아시겠어요? 고통을 호소한 부상자. 긴 코스라 의무실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감안해 또 다른 대원 한 명이 후송을 도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의무실에 도착할 수 있게 후송용 썰매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꼼꼼하게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간호사. 움직여 보세요. 잘 안 움직여서. 위로도 안 돼요? 이게 다. 아래로. 한 번 더. 한편 의무실에 들어선 대원은 바쁜 숨을 고를 틈이 없다. 출동 사고의 경우 차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 문제 해결을 위해 처치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한다. 이 역시 페트롤의 몫이다. 남자 보더분 지금 송골 쪽 많이 다치셨답니다. 빠른 이동 부탁드립니다. 서론의 독수리 페트롤 대원이 사고 지점을 향해 날개를 폈다. 주말 성수기에 대원 한 명당 출동 건수는 하루 40~50건. 거리로 환산하면 무려 왕복 120km로 서울에서 충주에 이르는 거리다. 고성용 썰매와 함께 부상자가 이동 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백보드라는 장비가 투입됐다.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쳤는데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건 위험하죠. 잘 잡으시면 좌우로 많이 흔들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약속. 이거 하이만 받쳐드릴까요? 받치는 게 좋을 것 같죠?
좀 어떠세요? 내려가는 동안 다리 안 흔들리게 고정시킬 거거든요. 많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말씀하세요. 의무실까지 후송 중 2차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환자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라 속력을 내어 후송을 하는 것보다 천천히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이동해야 한다. 의무실 앞에 무사히 도착했다. 가장 먼저 부상당하신 분들 응급처치 밖에 저 안쪽에 치료실로 넣어드리고요. 만약에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근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처치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걸 가장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처치 기록에는 기상 상태, 부상자 신장, 부상 원인, 후송 방법, 최초 목격자 진술 등 2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런 거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뭐 부상자분이 보험을 받으시거나 다른 충돌자분들이랑 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남는 거라고는 이런 저희가 남기는 기록지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릎 부상자는 안타깝게도 사후 치료가 필요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키어 같은 경우에 무릎 인대 손상은 일단 바인딩 강도를 본인한테 맞게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걸 잘 못하죠. 본인 몸무게나 체중에 맞게 잘 못하니까 바인딩에 넘어질 때 안 풀려서 이제 무릎이 돌아간다거나 해서 이제 염자가 많이 일어나고요. 보더 같은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타셔야 되는데 이제 넘어질 때 양손으로 두 발이 묶여 있으니까 양손으로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짚으셔가지고 이제 손목 골절이 많이 일어나세요. 특히나 보드 타시는 분들이 또 비율이 높고 스키어보다 그래서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엉덩이 보호대, 헬멧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착용을 하셔가지고 안전 사고율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소방방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다리로 나타났다. 환자를 의무실에 후송해 주자마자 곧바로 초소로 복귀 중인 경력 6년차 심승보 대원. 그에겐 리프트로 이동하는 이 짧은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리프트에서 쉬는 거죠.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쉬고 있는 거예요? 네, 쉬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내려가면 이거 딱 들고 내리면 이거 가지고 또 바로 내려가야 돼요. 스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로 붐빈다. 이때 페트롤 대원이 여자 고객 4명을 후송 중이다. 보드기술 미숙으로 페트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이곳 스키장 내 신고 건수 중 사고 접수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대원들은 이 역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여기고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맨 마지막에 타신 분 누구시죠? 네, 슬로프가 길다 보니까 타다가 힘드셔갖고 도저히 못 내려오시는 분들. 근데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 바쁘다 보니까는 부상자를 우선을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태우면은 페트롤 대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 50kg만 잡아도 200kg가 지금 넘죠. 이거 무게까지 하면 한 240에서 50kg. 다음 날 오전 청바지 기대시고 다리 쭉 펴시고요. 급사면에서 이런 부상자를 태울 때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미끄러져서 잘 태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3일 후송까지만 해서 연습하는 걸로 해서 오늘의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달 되기 전까지는 자칫 잘못하면 부상자가 2차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경력자 대원들이 좀 더 실전에 잘 대응하기 위해 강화 훈련에 한창이다. 30kg이 훌쩍 넘는 후송용 썰매에 부상자의 몸무게까지 감안한다면 슬로프 구조는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다. 사이로으로 빠져나와. 한 마리의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기까지는 혹독한 비행 연습이 뒤따른다. 눈이 쌓인 경사면에서 100kg이 넘는 무게를 감당하며 제대로 후송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 갈고 닦아야 비로소 자기 기술이 된다. 첫째는 이제 부상자의 안전과 또 둘째로는 빠르게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사이드 슬립이나 하렌이나 외발 하렌 이런 스키들을 이렇게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인 후송은 주로 중급 병사지 또는 장거리 코스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어 3인 후송 훈련이 진행됐다. 이 기술은 급경사지나 슬로프 상태가 나쁜 곳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이 역시 대원 3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스키 기술만이 아닌 화합이 우선이다. 제가 아니면 그 고객이 되게 뭐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몸을 써서라도 되게 고객을 구하고 싶은 그런 뿌듯함을 되게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우승하고 내려오면. 어둠과 함께 스키장의 야간 개장이 시작됐다. 하루 24시간 중 페트롤 대원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오직 구조밖에 없다. 밥 먹고 휴식을 취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하는 이 없다. 구조가 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좀 춥고 그래서 라면이 좀 국물하고 먹으면 맛이 있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물건은 초소에 들어올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전기밥솥으로 끓인 라면. 다행히 냄비라면 못지않게 잘 끓여진다.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은 대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하다. 따뜻함이 몸 곳곳에 전해지자 대원들은 언제나 훈훈하고 정겨운 그곳을 떠올린다. 추운 날씨에 보니까 훨씬 더 라면이 맛있고 집 생각나네요. 집 생각나세요? 예, 집이 경기도라서요. 부모님도 뵙고 싶고 넘어지는 분들 어머님도 많이 단체가 많이 오셔가지고 도와드렸는데 많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키장 날씨가 심상치 않다. 부상환자 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이고요. 약간 중앙 쪽에 계실게요. 달콤한 식사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또다시 출동 준비 완료다. 아무래도 심야의 강풍까지 더해져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페트롤 대원의 어깨가 유난히 무겁다.
기득골 부상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차가운 눈밭 위에 버젓이 누워있다.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 결국 준비해간 고정 장비를 반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부상자의 좌우측에 장비를 집어넣어 몸을 고정, 2차 부상을 막았다. 하나, 둘. 꽉 좋을 거예요. 아프시더라도 참아야 돼요. 불편하신 얘기 하세요. 아파요? 괜찮아요? 네. 이게 충돌하셨는데 늑골 쪽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자세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늑골 쪽에 고통 호소하시니까요. 최대한 고정해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간신히 후속용 썰매에 오르게 된 부상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이 상태로 갈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서울에서 충주에 이르는 거리인 120km를 매일같이 이동하다 보면 대원들은 다양한 부상자를 만나게 된다. 단 지금처럼 전혀 몸을 못 가누는 환자는 매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다. 페트롤 대원이라면 하루에도 수차례 방문하는 의무실. 이상하게 매번 그곳을 향할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 바로 바닥에 밟으신 거예요? 즐거움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들의 등장이 암울함을 안겨준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에 최초 목격자 진술부터 부상 요인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작성할 수 없다. 팔꿈치하고 가슴 부위를 좀 고통을 호소하시고 이제 누워 계셨는데 각자 하루에 4-50건 신고 접수를 처리하다 보면 영하 15도의 날씨도 대원들에겐 추위로 느껴지지 않는다. 다행히 응급처치 당시 움직이지 못했던 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놀란 마음에 몸이 잠시 말을 듣지 않았나 보다. 차후를 대비해 다시 한번 살폈지만 이 정도라면 2차 후송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다. 물론 뭐 직업이니까 하는 일이겠지만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뭐 이 스키장에서 사고라는 게 특히 뭐 굉장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압축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죠. 뭐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하여튼 뭐 수고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데 제가 사고가 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고생하셨는데. 예.
칭찬에 어깨가 춤추는 것도 잠시. 차후 발생되는 두 고객의 분쟁을 막기 위해선 2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고객의 안전도 사고의 책임 소지도 좀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말 좋게 이렇게 합의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안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고 깔끔하게 적어야 돼요. 밤이 깊어갈수록 스키장은 겨울 낭만을 즐기려는 이들로 북적인다. 잘 쓰셨어요? 엉치뼈를 갖다 찍어버려가지고요. 뼈 있는데 그 아랫부분인데 내려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아유 안 다쳐도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Z3-7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금 나가주는 거예요? 아니 애기는 안 다쳤는데 애기도 못 가고 저기다 좀 찝혀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치신 분은 어디 분이시나요? 쭉 내려가시면 제일 베이스 보시면요. 건물에서 마주보고 오른쪽 발끝에 보시면 의무실 있어요. 걱정되시면 그쪽으로 오셔서 이제 제가 글로 후송할 예정이고. 소방방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키장에선 연평균 만여 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초급자 코스 인근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접수됐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혼자 있다는 말에 대원의 발길이 분주하다. 그 옛날 논위에서 썰매 타던 동심과 달리 스키장을 누비는 동심은 더욱 안전사고에 유념해야 한다. 엉덩이 쪽 뼈에 정통으로 넘어졌어요. 엉덩이 쪽 뼈에 정통 넘어졌어? 다리 쪽은 안 아파? 다리 쪽은 안 아픈데. 다리 살짝. 엉덩이야? 네. 좀만 참아. 네. 이때 올해로 경력 12년을 자랑하는 서상원 대원이 자신의 겉옷을 망설임 없이 벗었다. 그리곤 바로 아이의 엉덩이 밑에 옷을 깔아주었다. 영하 15도에 이르는 날씨지만 추위보단 환자의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실천했을 뿐이다. 누울 수 있어? 옆으로 눌러, 옆으로. 지금 저 부상자가 여기 엉덩이 쪽, 척추 쪽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금 이 밑에 저 쿠션 작용을 하려고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대원들은 구조를 하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된다. 물 테니까 머리 잡아줄게. 그래서인지 부상자를 다루는 손길에서 정성이 묻어난다. 초급자 코스에서 발생된 사고라 의무실까지 거리는 멀지 않다. 그럼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원 한 명이 후송하는 길을 확보해 주었다.
조금만 참아. 의무실까지 무사히 후송된 나의 모습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서상원 대원. 힘드신가 봐요. 아니 뭐 많이 힘들진 않은데 숨은 좀 차네요. 아무래도 저보다 또 한 사람 더 태우고 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제어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성실합시오. 마운트탑입니다. 헬스 1번 쪽은 상황이 어떠냐? 지금 내려가는 좀 주시죠. 지금 이제 마감될 때 제일 마지막 손님이신데 조금만 손 들어주세요. 10시에 이미 리프트가 마감, 군도라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손님 고객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손님들은 이 고객님들이 마지막 고객님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전사 차량이 오면 조금 뒤에서 불빛이 보이거나 하면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긴장도 하고 서두르시게 되니까 미리미리 내려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밤 10시 야간 슬로프 운영이 마감됐다. 그리고 한바탕 스키장을 메우던 사람들의 환희는 고요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대원들의 어깨를 주누르던 사고의 위험도 자취를 감췄다. 하루 12시간 이상 스키장을 누비다 보면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그 피로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 이 순간만큼 이들의 하강 비행이 가벼운 적은 또 없을 것이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대원들은 몸에서 장비를 떼내기 바빴다. 하지만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유니폼을 벗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장시간 착용하다 보니 좀처럼 대원들 몸에서 장비들이 분리될 생각을 안 한다. 가까스로 벗겨낸 육중한 장비들. 그런데 12시간 이상 빛을 보지 못한 대원들의 발은 보기에도 지쳐 보인다. 얼마 만에 지금 벗으시는 거예요? 7시부터 11시니까요. 17시간 만인가요? 고된 상처는 때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영광의 자국이기도 하다. 딱딱한 부츠 때문에요. 발이 많이 상합니다. 저희끼리 말로 6번째 발꼬락이라고 해서 6발이라 그러고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7번째 발꼬락에서 7발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발톱도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제 발톱이 다 다음 날 스키장은 여전히 눈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을 알렸다. 이날 오전 은빛 설원보다 빛나는 청춘들이 모였다. 지금 페트롤 교육 받고 있습니다. 빠렌이라고 요즘 A자로 해가지고 다니는데 어렵네요. 스키 페트롤이 되고 싶어 입문자 과정에 지원한 5명의 지원자들. 지원자들은 일단 4주간의 엄격한 교육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 더 벌려. 처음부터 스키 잘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안 되는 애들 집에 가야죠 뭐. 그래요, 혹독하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의 생명을 다뤄야 되니까 자기가 다치면 가야 돼요. 일단. 4주간 기초, 고급 스키 기술부터 슬로프 구조 등 정식 페트롤 대원이 되기 전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과정을 습득하게 된다.
한마디로 대원이 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셈입니다. 신입생 교육은 경력자 교육보다 더욱 까다롭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송이 얼마나 신중하고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된다. 전 70kg 나갑니다. 뒤에 분은요? 65kg. 스키 무게 40kg. 200kg 되는 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으세요? 네. 당찬 포부를 밝히며 신입 지원자 한 명이 훈련에 돌입했다. 구조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 당연한 진실이 몸소 느껴지는 순간 좀 전에 당찬 기사는 온데간데 없다. 단순히 스키 기술로만 페트롤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점점 바닥을 치는 신입의 자신감. 앞서 지원자와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원자. 그러나 선배 대원은 가차없이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나갔다. 내려가니까 스피드가 계속 나잖아, 임마. 야, 그 경사면에서 그렇게 스피드 계속 내려가면 나중에 손님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어느 정도 제어가 되게끔 스피드를 잡아야 돼. 네가 잘해야 된다고, 네가. 알았어? 예. 선배의 따끔한 충고에 조금 나아진 듯한 교육생. 아무래도 성급한 판단이 화를 부른 것 같다. 경사면이 아닌 평지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하는 스키 패트롤. 그러나 신입 교육생은 평지 우송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버렸다. 실전이었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야, 부상자가 지금 최대한 몸무게가 100kg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90kg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속도가 죽어버려봐. 나중에 어떻게 끌고 갈 거야. 최대한 끝쪽까지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가 잡아가야지. 여기서 숨으면 어떡할 거야. 손님 아파서 난린데. 알았어. 타고 끌어보시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뚫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힘들긴 한데요. 나중에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한이는 솔직히 나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긴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긴장 안 하면은 교육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긴장하는 의미에서 얘네들도 그만큼 더 긴장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오후가 되자 슬로프에 다시 활기가 찾아들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기운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미 스키장 내장 고객이 6,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대원 몇몇은 초소외 사고 다발 지역에서 고정 근무를 시작했다. 고객님! 바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어디서 뒤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박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최고 그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펜스 옆으로 앉아서 휴식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지선 대원의 눈에 한 아이가 발견됐다. 잠깐만 해보고. 못하게 있어서 걸어 내려가래요? 걸어 가고 있어요. 스키는 어디 있고요? 감독님 앉아서 있어요. 감독님 그냥 내려가시죠? 황급히 페트롤 선배 대원을 부르는 박지선 대원. 네, 감독님이 그냥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얘가 걸어 내려왔대요. 감독님 어디 계세요? 밑에 내려갔어요. 일행 다 밑에 있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도 페트롤이다. 얻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굳이 터보건을 부를 인원을 투입 안 하고 얻고 내려가는. 경력자 많으신 분들만 가능한 거죠. 지금 빨간색 헬멧 쓰고 있는 초등학생 총대입니다. 초급자 코스에서 사고가 접수됐다. 더구나 여자아이라는 연락에 대원의 마음이 급하기만 하다. 무릎이 보더가 받쳐가지고 한번 엎었다거든요. 근데 보더는 예, 보더는 그냥 빼고요. 자, 여기 엉덩이 들었고 손 받쳐갖고 이쪽 엉덩이만 들을까? 하나, 둘, 셋. 그래. 안도감을 느끼자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다.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는 빨리 내려다 줄게. 하나, 둘, 셋. 좀만 더. 예, 좋습니다. 응급처치 후 의무실로 가는 단 몇 분이 대원들에겐 매번 길게 느껴진다. 그만큼 부상자를 빨리 의무실로 후송하고픈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다행히 이곳 스키장 신고 접수 내용 중 사고는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고객 후송, 보드 수리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스키 페트롤을 찾는다. 이곳 의무실을 찾는 환자들의 부상은 타박과 염자가 제일 많다. 그중 스키어는 무릎인대 손상이, 보더는 손목 골절이 많다. 목 들어갔지? 힘 좀 빼봐요. 스키어 같은 경우에는 스키가 안 풀리거나 이러면서 또 풀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무릎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박이랑 염자가 같이 온 상황이라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수술이 정상이다. 빨간 지점에 빨간색 상이 밤과 낮을 잊은 채 스키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키 페트롤. 또다시 슬로프에서 환희가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다.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끝났구나. 그냥 맨날 일상이니까 뭐 그렇게 큰 감회는 그래 뭐 슬로프도 많이 타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아침에 처음 올라서 처음 탈 때가 더 기분 좋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슬로프를 제일 먼저 타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좀 한적하죠. 뭔가 내가 다 가진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온도 떨어져도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은데 그만큼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 추운 만큼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은 부상자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느낌은 이제 빨리 따뜻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딱 눕고 싶습니다. 그냥 그럼 제가 가볼게요. 스키 페트롤 대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론을 질주하는 독수리의 비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명감 하나로 자신의 일생을 당연시 여기는 서른의 수호신 스키 페트롤이 있다. 올겨울 그들의 값진 땀방울이 스키장 곳곳을 빛내길 기대해 본다.